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지루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전에는 뭐든 이제 빠릿빠릿하게 해결하고 판단도 촉촉했는데, 이제는 행동도 판단도 느려지고 뭔가를 시작하려면 숨 고르기를 먼저 해야 이제 시동이 걸리죠. 몸도 마음도 무겁고 둔해진 느낌, 먹는 약도 하나씩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늙어 보인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겉포장지가 늙었느냐 아니면 속, 내장이 늙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겉모습보다는 내장이 늙는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더 늙기 전에 반드시 끊어야 할 두 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식은 단순히 배가 부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장을 늙게 하고 겉모습까지 늙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남기기가 아깝다는 이유로 억지로 더 먹곤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체중 증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과식을 하면 우리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피부 조직, 콜라겐, 혈관, 내벽, 근육세포는 염증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과식한 다음 날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고요.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게 되죠. 결국 반복되는 과식이 노화를 촉진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요, 췌장이 혹사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방간만 들어보셨을 텐데 췌장에도 지방이 낀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것을 지방췌장이라고 합니다. 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혈당 조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바로 이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 췌장입니다. 그런데 과식을 하게 되면 췌장은 과도하게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밤에 야식이나 폭식을 하면 췌장은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동시에 만들어내느라 쉴 틈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혹사당한 췌장은요, 점점 지치고 결국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췌장이 80% 이상 망가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췌장은 위장 뒤편 깊숙이 숨어 있어서 일반 검사로는 발견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대부분 3기, 4기 이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췌장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이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빵, 떡, 면, 죽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과식합니다. 그 결과 췌장 안에 지방이 쌓이고 이른바 이소성 지방, 즉 지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지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이소성 지방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악화시키고 결국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따라서 노화를 막고 췌장을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 야식, 군것질을 줄이고 대신 현미밥이나 보리밥 같은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췌장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식을 실천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도 도움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재활용 시스템 오토파지가 작용을 합니다. 오토파지는 손상된 세포를 분해하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활용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바로 젊음을 되찾고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실제로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과식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었던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식습관을 바꾸고 과식을 끊자 피부가 맑아지고 혈당이 안정되면서 기운도 회복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 젊음과 건강을 지키기는 열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과식을 멈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간 모든 음식은 이것을 다 소화하고 대사하는 거기에도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면 과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우리 내장을 혹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의 식사 그리고 과식을 하지 않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격한 노화를 방지하는 그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자세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한의원의 진료실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합니다. 등이 굽고 어깨가 구부정하면 이미 노화가 시작된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꼿꼿한 체형에서는 아직도 근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작은 변화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기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뇌 척수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 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흐르고 있는 투명한 액체로서 단순히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와 신경의 세탁기 또 거름망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척추가 구부정하거나 틀어지면 이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끔 추나를 하는 결과 갑자기 뇌척수액의 흐름이 호전되면서 어지럼증이라든지 여타 변화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흐르지 못했던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이 막히면요, 뇌의 압이 올라가고 그 결과 두통, 어지럼증, 이명,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불면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간 지속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뇌의 노폐물들이 축적돼서 생기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척추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이 자율신경의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주신경이죠. 이 미주신경은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의 기능들을 또 내장기관의 소화라든지 호르몬 분비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 자율신경은요,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 등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모든 생명 활동을 조절합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 하죠. 그래서 이 척추 정렬이 무너지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소화가 안 되고 다 가슴이 답답하는, 그리고 또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 뿌리를 따지고 보면 척추와 자세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등이 굽지 않도록 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등 지압입니다. 등 지압 패드라든지 아니면 폼롤러, 요새 다이소 같은 데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죠. 근데 침대나 오히려 이제 방 바닥에 두고 여기 대고 누워만 있어도 TV 볼 때 척추 양옆에 중요한 경혈, 이른바 배수혈, 폐거름, 심독격해서 쭉 우리 내장이 연결되어 있는 배수혈이 있는데요, 이곳이 자극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뭉친 근육도 풀리고 척추가 바로 서면서 뇌척수액 순환도 원활해집니다. 이런 운동은요, 숙면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후두하근 지압입니다. 머리 뒤쪽, 목과 머리 경계 부위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여기 풍지혈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뒤통수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는 풍부혈, 풍지혈, 천주혈. 뒤통수에서 내려오다가 푹 꺼지는 꼭 눌러간 부위, 이 부위에 이제 뇌척수액의 순환과 많은 깊은 관련이 있는 자리인데요. 손가락이나 지압도구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개선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강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하게 해야 좋아질 것 같지만 어느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내가 한 가지 하지 않는 게 있다면 목 마사지를 받는 것을, 여행 가서 목 마사지 받는 거를 절대 하지 않는다. 왜? 여기에 혈관들이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목 마사지를 받지 않는다. 아니, 절대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목 뒤에 지압을 할 때도요,
아, 눌리는구나 하는 느낌만 있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풍지혈은 이 뒤통수 옆쪽에 톡 튀어나온 왕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밑으로 툭 떨어지는 부위, 목과 두개골의 경계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누르면 목도 굉장히 뒤로 잘 젖혀집니다. 그냥 할 때랑 이 풍지혈에 손을 얹고 할 때랑 큰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때 목도 이완시키고 뇌척수의 흐름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 두통, 이명, 불면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이 부분은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서요. 작은 자극만으로도 전신이 이완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자세는 단순히 겉모습을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뇌와 신경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습관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척추와 목을 펴주고 꾸준히 지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른 자세라고 하면 어떤 자세냐? 턱을 살짝 당깁니다. 억지로 당기지 마시고요. 살짝 당기고 혀를 입 위에 약간 쭈글쭈글한 것과 매끄러운 부분에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에 니은 하듯이 혀끝을 입천장에 이렇게 대고요. 그 다음에 가슴뼈, 이 흉골의 중앙을 앞으로 위로 들어줍니다. 그러면 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나쁜 자세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보통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그러면 이 어깨보다 귓바퀴가 나와 있죠. 그런데 바른 자세, 가슴을 앞으로 위로 들면 귓바퀴가 어깨선 뒤에 있게 되죠. 그래서 귀가 항상 내 어깨선보다 뒤에 있는 자세, 가슴을 앞으로 위로 드는 자세, 혀는 입천장에 니은 하고 대고 턱을 약간 당기는, 턱을 이렇게 당길 필요 없고요. 약간 당기고 가슴을 위로 앞으로 해주면 이 귓바퀴가 어깨선 뒤에 가 있게 되죠. 근데 나쁜 자세는 다시 해보면 이렇게 구부리면 귀가 어깨선 앞으로 나와 있죠. 이게 나쁜 자세죠. 바른 자세를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누구나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아, 이러고 있구나 느낄 때마다 바로 해줘도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노화를 앞당기는 두 가지 큰 원인, 과식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식은 췌장을 혹사시키고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켜 겉모습과 내장을 동시에 늙게 합니다. 반대로 소식을 실천하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면 췌장이 회복되고 피부, 에너지도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뇌척수액과 자율신경의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등을 펴고 작은 지압 습관만 들여도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이 찾아오면서 전신 건강이 살아납니다. 결국 젊음과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한 숟가락 덜 먹고 허리 곧게 펴는 것, 이 사소한 실천이 췌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비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